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은 200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유전학자이자 세포학자인 폴 러스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생명을 설명하면서 세포, 유전자, 그 다음에 자연선택, 화학, 정보 이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세포이고요. 일단 오른쪽 그림은 한 논문의 그림인데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수는 적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그 모양과 수가 다양하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포가 생명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포다. 세포를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장시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세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로서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후손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염색체가 23쌍이고 염기가 약 30억 개인데 그 중에 이 헤모글로빈 관련된 하나의 염기가 잘못되었을 때 이 적혈구의 모양이 남 모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는 이전까지는 수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 편집을 시도하는 그런 치료제가 승인을 신청을 한 건데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 생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에서 가장 큰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바로 자연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윈은 진화 개념을 뒷받침하는 관찰 자료를 갈망하듯이 모았으며 진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메커니즘, 자연선택을 내놓았다. 그는 이 모든 내용을 1859년에 저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밝혔다. 생물학의 모든 위대한 개념들 중에서 이 개념이 아마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선택이 유전자 단위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이기적인데 어떻게 이 생명체의 이타적 행위가 가능할까를 설명하는 것이 또 혈연 선택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나의 친족들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 친족들이 나와 공유된 유전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전자를 결국엔 남길 수 있게 된다라는 식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선택, 혈연 선택이 한쪽 진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유전자가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타성이 많은 집단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이 집단 선택에는 구 집단 선택과 신 집단 선택이 있으며 후자의 흐름은 이 다수준 선택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에드워드 윌슨이 이 혈연 선택에서 집단 선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가 맹공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화학 공장입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온갖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을 끊임없이 일으킨다. 가장 큰 화학 공장에서 쓰이는 화학 반응의 수도 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일단 식물의 광합성부터가 햇빛을 받아들여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당과 산소로 전환시키는 그런 화학 과정입니다. 또 인간 몸의 소화기관인 위창자는 화학물질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간은 화학물질을 해독하고 심장은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피를 뿜는다. 또 이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음식에 든 화학 에너지를 써서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는 뭐 생기론이라던가 신비한 어떤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활동은 화학과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살아있지 않은 물질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아무도 이 일을 해낸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생물학자들은 원리상으로는 어떤 물질에서 생명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생명체의 모든 화학작용은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보가 없다면 화학작용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 이 단백질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귀에 코가 자라지 않고 귀에 정확히 귀가 자라게 하고 또 정확히 시간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세포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과 물리적 활동이 일어난다. 이런 온갖 과정들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거나 서로 직접 경쟁한다면 상황은 곧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세포는 오로지 정보를 관리함으로써만 자기 활동에 극도로 복잡한 질서를 부여할 수 있고 따라서 생존하고 번식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세포는 자기 안팎의 화학적 및 물리적 환경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조절한다. 이 책의 제목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자의 3가지 대답입니다.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하는 능력은 내가 생명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용할 첫 번째 원리이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원리는 생명체가 경계를 지닌 물리적 실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 살아있는 실체가 화학적, 물리적, 정보적 기계라는 것이다. 이 3가지 원리가 모여서 생명을 정의한다. 이 원리들에 따라 작동하는 모든 실체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이라면 인간처럼 탄소 베이스로 생명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리콘 기반으로 생명체를 구현 못할 일도 없겠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프랜시스 크릭은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이어지는 정보의 흐름이 생명의 근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세포, 그다음에 유전자, 화학, 정보, 자연선택, 이런 것들로 생명체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내용 각각을 상세하게 기술을 했다라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됐겠죠. 하지만은 그 상세한 내용들을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한 커다란 개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감도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짧게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빠져있는 내용 없이 뭐 들어갈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껍지 않아도 저자의 생물학적인 관점을 잘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생명체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뭐랄까, 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지고 또 인생의 답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생명이라는 게 별거가 없구나, 그냥 정보 처리 기계이고 화학 처리 기계이다. 자연 선택되면 생존하는 것이고 그러면 유전자는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식물, 동물 모든 균류가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의지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의미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세계는 조금 차갑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생물학 책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책들이 발견되면은 계속해서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